네, 이제 하루 뒤면은 미국의 수장이 바뀝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을 치르고 바이든 시대가 초일기에 들어갔는데요. 바이든 시대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장을 또 전망해 볼 수 있을지 힌트를 잡아볼게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이든 취임식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취임식의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이제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임식 주제 자체가 하나가 된 미국. 그래서 We are one. 이게 지금 주제고요. 뭐 오바마 때는 잘 아시면 자유의 재탄생, 네. 그리고 트럼프 때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취임 연설도 통합과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재미난 게요. 취임 선서를 정통적으로 하던 데서 다른 데서 합니다. 어디서 하죠? 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합니다. 계단이요? 예, 네.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요번에 폭도들이 아. 침략한데 거기가 지금 취임 선서장이 네.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재건을 위해서 전 세계에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하는데 저는 뭐 이게 의미 있었어요. 누구는 뭐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링컨 메모리얼 가서 네. 하고 막 이러는데 비용을 누가 될 것 같아요? 이 취임식 비용을. 취임식 비용이요? 네. 나라 돈이겠죠? 당선자가 냅니다. 아, 정말요? 예, 당선자가 국민들 모금을 해서 그걸 하고요. 트럼프 때는 한 1,200억 정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부르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이제 생기는 한마디로 거죠. 세레모니네요. 그 세레모니고 근데 저도 이제 취임식 전후에서 한 2번 갔다 왔는데요. 파티가 저녁 내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번에 이제 다른 취임식과는 조금 다른 게 대통령이 있는 양복이 바뀌었어요. 양복이요? 예. 어떤 거 입어요? 지금까지 45대 뭐 이렇게 나오면서 41명의 미국 대통령이 입었던 게 미국에서 아주 전통적인 이 뭐 양복 만드는 회사는 브룩스 브라더스였거든요. 네, 유명하죠. 올해는 브룩스 브라더스 올해는 못 입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 왜요? 파산했거든요. 아, 그래서 올해는 랄프 로렌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네. 있고요. 그리고 아주 굿뉴스 중에 굿뉴스는 뭐냐면 28년 만에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축제 분위기가 아주 제대로 나겠네요. 예, 그런데 지난 트럼프 때 보면요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추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막 뭐 퍼레이드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등등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뭐 자기네들이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지금 뭐 폭도들의 그런 뭐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100만 정도 모이는데 이번에는 뭐 딱 2,000명 정도의 초청 인사가 소규모로, 네. 하고 대신에 19만 5천 개의 성조기를 그 취임식장에 갖다 놓음으로 해서 또 장관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네. 또 국가를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어떤 관심이 가수예요? 있는데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릅니다. 의외인데요? 예. 네. 부시 때는요 군인들이 나와서 2번 다 했고요. 뭐 트럼프 때는 16살짜리 아메리카 가 탤런트라는 데서 우승한 친구가 네. 나와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이런 성을 갖고서 우리가 나가는 부분들도 여기서 읽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니퍼 로페스가 뮤지컬하고 브룩스라는 뭐 칸트리 싱어도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게요. 공화당원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대통령 취임식에 나와서 이제 축가를 부르는 그렇군요. 등등의 얘기가 네. 많이들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그 의미에는 잘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현지 시간으로 이제 20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핵심 과제와 정책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하나된 미국을 어떻게 한 바구니에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체제를 다시 잡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많은 미국 국민들이 생각했던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부분. 근데요. 빠르게 지금 바이든은 빠르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 트럼프가 했던 것에 대한
트럼프 지우기.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의회를 가서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첫날부터 행정명령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일간 동안에 한 60가지 정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터닝 포인트를 만든다 그랬는데 첫날은 뭘 할 거냐?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연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강제 퇴거당할 수 있는 임대인들에 대한 이 기간을 늘려주는 부분. 그리고 학자금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제한하는 등 일단은 빠르게 이런 조치들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공표가 됐어요. 21일 날은 뭐하고 22일 날은 뭐하고 2월 5일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트럼프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뒤집는 부분들로 가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열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100명 이상 사면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바이든하고 맞붙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른 나라 그러니까 감염이 많이 된 나라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는 것을 제한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발끈해서 아니야. 내가 지금 20일 날 12시만 지나면 내가 대통령인데 그거 다시 다 돌려올 참 거야. 마지막까지 씁쓸하네요. 네. 뭐 등등의 하는데요. 네.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어떤 폭동 사건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지에서는 링컨 취임식 이후에 가장 위험한 취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역사상에서 링컨은 취임하고 한 달 뒤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금 뭐 굉장히 걱정이 네. 되고 2만 5천 명의 주방위군이 갔는데요. 사실 트럼프 취임할 때도요. 90명이나 체포가 됩니다. 취임식 가서 반대한다는 걸 해서 이번에도 또 잡음이 있진 않을까. 이번에는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는데요. 뭐 지금 뭐 거의 봉쇄 상태에 있는 워싱턴 D.C.에서 이런 뭐 반대 행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50개 주의 주의회가 있는 주의사당에서 네. 아주 조직적으로 동시에 지금 뭐 어떤 반대 시위를 한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네. 지지자들의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제 봉합이 되면서 빨리빨리 나가는 맞아요. 것이 네. 이것이 다 좋은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좀 분열이 일고 있는 그런 미국 안회를 하나로 좀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 좀 다양한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습니다. 당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니까요. 그럼 이제 영향을 좀 짚어볼게요. 먼저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면은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네. 금융시장 등에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러면 다자주의를 통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출의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수출은 0.6%에서 한 2.2%까지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이렇게 증가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1에서 0.4%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마무시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그런 예고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요. 이러면 달러 약세일 때는 항상 외국인들의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증시의 어떤 모멘텀을 형성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는요, 제가 보기에 중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압박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끝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관세를 중심으로 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앞으로 환경, 노동, 그다음에 인권까지 들어가는 부분들로 해서 중국과의 어떤 뭐 대결 국면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이럴 때 항상 우리가 곤란하죠. 한국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네. 갖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대중관계를 어떻게 가느냐. 특히 지금 D10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디모크라시 10이라고 그래서 G7에다 한국 등을 넣어서 중국과의 어떤 부분들을 뭐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라는 안보 협의 체제가 있는데 네.
코드 플러스를 해갖고 한국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한국 경제로서는 지금 직면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사드의 시즌 2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따라서 바이드노믹스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리를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중 문제도 나왔는데 대북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북한이 좀 잠잠했어요. 이제 뭐 사실 바이든 이제 당선인의 이 어떤 정책들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것을 뭐 다시 재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바마 때 이제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는데요. 이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는지 안 되는 건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데 이때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코로나 극복이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뭐 1순위, 2순위가 돼 있는데 대북 문제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권 초기에는 큰 변화 없이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아까 코드 플러스라는 안보 협의체에 우리가 뭐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과 북한과 우리와 일본의 그런 어떤 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은 뭐 조만간에 오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북 문제 트럼프와는 다르게 이제 뭐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빠른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그 이후에 대북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